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잠을 설치고 뒤척이신 적 있으십니까? 손 안 드신 분은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그만큼 불안은 우리 일상에 늘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밤늦게까지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올 때 혹시 무슨 일 있나? 하고 덜컥 걱정이 되지요.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면서 큰 병 아니면 좋을 텐데 마음이 덜컥 내려앉기도 합니다. 또 은퇴 후에는 앞으로 내 노후가 안전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다 불안입니다. 불안은 단순히 기분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밤새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위장을 뒤틀리게 하고 심장을 쿵쾅거리게 하지요. 방치하면 결국 불안은 정신적인 병, 신체적인 병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안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운전할 때 사고 나면 어쩌지? 불안하니까 안전벨트도 매고 신호도 지킵니다. 발표를 앞두고 망치면 어쩌지? 불안하니까 연습도 더 열심히 하지요. 학생도 시험이 불안하니까 공부를 합니다. 즉, 불안은 우리를 괴롭히는 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삶을 지켜주는 안전벨트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강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불안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잘 다스리면 우리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은 마치 동전처럼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우리를 지켜주는 좋은 얼굴, 다른 한쪽은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얼굴이지요. 좋은 불안은 화재 경보기와 같습니다. 평소엔 시끄럽고 귀찮지만 불이 났을 때는 생명을 지켜주지요.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하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나는 불안은 안전벨트를 매게 합니다. 내일 발표 망치면 어떡하지? 나는 불안은 미리 준비하게 하지요. 이렇게 좋은 불안은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하지만 나쁜 불안은 괴롭습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잘못 울릴 때처럼요. 실제로는 별일 아닌데 머릿속에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고 경보가 울리는 겁니다. 밤에 혹시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한숨도 못 자고 아침에 거울을 보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지요. 아이고, 내가 좀비가 됐네. 이게 바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불안이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고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 때문에 불안이 더 커지고 다시 잠을 못 자는 거죠? 여러분, 불안은 이렇게 좋은 얼굴도 나쁜 얼굴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좋은 불안은 살리고 나쁜 불안은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해지는지 그 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해질까요?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불안의 원인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실 겁니다. 첫 번째 원인은 사랑 결핍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입니다. 손주가 며칠 동안 연락이 없으면 나를 까먹은 건가? 내가 귀찮아진 건가? 하고 서운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친구 모임에서 내가 한마디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내가 말 실수했나? 나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두 번째는 비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새 아파트인데 나는 아직도 옛날 아파트네. 저 집은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이 커집니다. 사실 내 삶도 충분히 괜찮은데 남과 비교하는 순간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입니다. 사회가, 가족이, 내가 나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커서 오는 불안입니다. 나는 은퇴 후에도 품위 있게 살아야 해. 자식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 이런 기대 때문에 늘 불안이 커집니다. 네 번째는 능력주의인데요. 성공 못한 건 전부 내 탓이다라는 압박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장에서,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 문제에서 내가 더 잘했더라면 하며 자꾸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다 내 노력으로만 되던가요? 운도 있고 시대의 흐름도 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변수가 많지요. 마지막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앞일을 알 수 없으니 불안한 겁니다. 내 건강이 언제 나빠질까? 내 노후 자금이 언제 바닥나지 않을까?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면서 불안에 휩싸이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 결핍, 비교하는 마음, 지나친 기대, 능력주의의 압박, 앞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결국 불안의 뿌리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부족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실패할까 불안하고, 성공한 후에는 잃을까 불안합니다. 즉, 불안은 없어지지 않고 그저 형태만 바꿔서 찾아옵니다. 그러니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잘 다스리고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불안은 단순히 마음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흔듭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위장이 뒤틀리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되고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괜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나지요. 문제는 불안이 이어지면 악순환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자서 지치고 지쳐서 실수하고 실수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또 잠을 못 자고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혹시 큰 병이 있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 때문에 병원만 전전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병은 없었는데 불안 때문에 병을 얻으신 거죠. 그래서 불안은 관리하지 않으면 병이 되는 감정입니다. 자, 그럼 불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실천 방법 중 첫 번째는 걱정 상자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종이에 적어서 상자에 넣으세요. 그리고 하루에 딱 15분만 꺼내서 보는 겁니다. 막상 그 15분이 되면 내가 괜히 걱정했네 하고 웃게 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스탑 기법입니다. 불안이 몰려올 때 속으로 스탑 하고 외쳐보세요. 그리고 바로 다른 행동을 하세요.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거나 물 한 잔을 마시거나 팔굽혀펴기 몇 개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신체 활동을 바꾸면 생각의 고리도 끊어집니다. 세 번째는 기록하기인데요.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그 내용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실제로 걱정되는 상황이 일어난 건 극히 일부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는 노출 훈련입니다. 불안한 상황을 조금씩 연습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 많은 데 가는 게 불안하다면 처음부터 시장 한복판에 가지 말고 먼저 집 앞 공원에 나가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페에 앉아 10분쯤 있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작은 단계부터 익숙해지면 불안이 점점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돈과 지위와 상관없이 존재 자체로 존엄합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각자가 무엇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는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불안을 줄이는 좋은 방법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은 10분만 산책하자. 오늘은 감사 일기를 한 줄 써보자. 오늘은 멀리 있는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자. 이런 작은 행동이 쌓이면 마음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버겁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혼자 버티지 마세요. 당뇨가 있으면 인슐린 주사를 맞듯 불안에도 약이 있습니다. 내가 약까지 먹어야 하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의지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화학물질, 균형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상담 치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인지행동 치료, CBT라고 하는데 잘못된 생각 습관을 바로잡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하고 단정하던 걸, 아, 그냥 바빠서 인사 못한 걸 수도 있겠다 하고 바꿔보는 겁니다. 이런 훈련이 반복되면 불안이 훨씬 줄어듭니다. 꼭 기억하세요. 불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불안은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방치하면 병이 된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은 우리 삶을 지켜주고 성취를 이끌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위대한 예술가 베토벤은 청력을 잃는 불안 속에서 가장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서 불안과 싸우며 인내와 용기를 길러 남아공을 변화시킨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불안이 있었지만 그 불안을 삶의 동반자로 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뇌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이 감사함을 느끼는 부분과 같다고요. 따라서 불안해하면서 동시에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즉, 같은 자리에 두 사람이 못 앉듯 불안과 감사는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뇌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네, 불안이 올라올 때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불안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깊고 넓게 살아가기 위한 동반자입니다. 오늘부터 불안을 미워하지 말고 삶의 에너지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